어, 창의 사고력에 관한 반가운 설명회를 그러면 지금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아이들한테 이런 창의 사고력을 가지고 수학적 사고력에 자신감을 넣어주는 교재로 거듭나고 싶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고요.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재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의 사고력을 어떠한 그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넣어줄 것인가 할 때 포테는 퍼즐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사고력을 넣어주는 그러한 창의 사고력 교재 교구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창의 사고력을 얘기할 때에 늘 요즘 누구나 다 어떤 강의에서든 이런 말을 하고 이러한 그 생각을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되고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이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지만 어쨌든 지금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 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서 선생님들이 교재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치적으로 이 교재가 진짜 허접하거나 아이들한테 쓰레기 같은 교재이냐 아니면 진짜 가치적으로 뭔가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교재이냐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그 유심히 살피셔야 할 덕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온라인 시대와 오프라인 시대를 병행할 때에 내가 막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만도 아니고 두 개를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교재인가 그러한 부분에 그 염두를 두고 교재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있어서 포테는 지금 가치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창의력이잖아요. 그 어떤 교재들에도 이 창의력이 없는 교재는 지금 그러니까 그 팥없는 찐빵하고 같다, 붕어빵과 같다 이런 내용이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이 AI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 교재는 창의력을 줄 수 있는 교재인가 할 때 포테는 yes. 그리고 또 이 온택트 시대에 방법적으로 넘나들으려면은 아무래도 협동으로 하는 교재이면은 조금 온라인 할 때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1인 1 교재 교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의 교재 내용이 형식이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선생님과 쌍방향으로 수업이 가능하면서도 재미와 창작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재인가 라고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포테는 yes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재 선택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교재로 볼 때 포테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선생님들한테 속보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로 8월 10일 날 나간 교육부 보도 자료입니다. 즉 디지털 대전환, 대학의 미래를 상상한다 해서 모든 디지털 교육을 디지털로 대전환을 하는데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교육부의 목표예요. 그러면 뭐 이거 늘 있던 얘기 아니야? 라고 이제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뭐 이제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아이들의 교과 커리큘럼서부터
서서히 바꿔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교육이 학교에서 커리큘럼에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정보 컴퓨터 수업 시간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 컴퓨터 수업 시간이 1년에 지금 초등학생은 17시간이고 중학생은 34시간인데 2025년부터 컴퓨터 정보 시간은 34시간이고 중학교 정보 시간은 68시간으로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바꿔가면서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겠다. 이게 이제 그 교육부의 핵심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시간을 늘려도 수학에 발달된 아이들이 되지 못하고 이 디지털 인재가 되지 못할까? 그 핵심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거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선생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러한 논리력인 사고력을 아이들한테 길러주는 건데 흔히들 퍼즐을 생각하면 재미있어, 뭐 맞추는 거야. 근데 조금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럼 퍼즐을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할 때 퍼즐을 잘하는 아이들은 똑똑해, 뭐 영민해, 영재야, 공부 잘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런 논리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이 그러한 논리력을 아이들한테 자신도 모르게 논리적인 사고력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컨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포테는 이러한 퍼즐, 우수한 퍼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논리력을 그야말로 쓱 스며들게 그렇게 만드는 교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즐의 정의를 보면요.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어려운 문제 또는 생각하게 하는 문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포텐 갖고 공부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라는 부분들을 느끼신 선생님들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를 접어둬야 되느냐? 이제 절대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에 이제 대처할 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야, 너 생각이 지금 커지는 거야. 지금 똑똑해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걸로 아이들을 바꾸어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 더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더 쉬운 것만 많이 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아이들로 더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100만 인재에 들어갈 수가 있냐라는 거죠. 100만 인재는 위에서 많은 월급 갖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러한 거를 거부한 아이들은 이제 아래에서 정말 힘들게 일해도 최저 시급밖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선생님이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러한 똑똑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지금 요것만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자.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하나만 알면 너 다음 거는 네가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걸로 이제 선생님들이 북돋아 주면서 퍼즐은 그런 똑똑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그런 컨텐츠다. 라는 거를 이제 같이 선생님들도 인지를 하시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마음 편하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퍼즐은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퍼즐은 규칙이 있어요. 퍼즐은 그래서 게임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선생님들도 있고 보시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시면 보신 선생님들은 그냥 웃고 안 보신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하는 질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은 이 질문을 제가 딱 넣었을 때 이 문제들이 보이셨나요? 아니면 이 사람의 사진이 보이셨나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바꿔서 7, 8, 9세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딱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아이들한테 먼저 보일까요? 아이들은 이런 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일부러 피해요. 이거부터 먼저 보이겠죠. 그럼 그랬을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엄청 찡그려져 있고, 아니, 찡그려졌다기보다 굉장히 진지하죠. 심각하죠. 이 사람은 왜 활짝 웃고 있을까요? 이 사람한테 이 문제를 푸세요라고 줬더니 이게 굉장히 미지수의 글자인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나? 하고 확 심각해진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런 문제를 줬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꽃으로 돼 있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꽃, 무슨 거라는 거야? 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위에 거는 수학. 문제풀이식이라고 수학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퍼즐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은 분명히 사진을 먼저 보고 있는데 아니면 그림을 먼저 보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이런 문제야. XY가 이렇게 있고 XY가 있으면 30이고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시각에서 아이들이 먼저 보는 거를 선생님들도 접근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뭘 봤길래?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는 걸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에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면 훨씬 아이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포테는 이렇게 퍼즐 수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아이들한테 힘든 그 교재가 아니라 퍼즐적으로 접근을 해서 게임처럼 웃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퍼즐의 중요한 그 좋은 점은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퍼즐 이 역량 아이들의 이 두뇌를 깨우는 이 전두엽을 퍼즐이 많이 퍼즐 같은 거를 많이 하면 많이 깨울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린 이유는 포테는 그러한 좋은 퍼즐이라는 컨텐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러한 좋은 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수업을 할 때는 좀 더 퍼즐식으로 재밌게 접근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논리력입니다. 논리력을 피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접어두는 친구들은 미래가 어둡다, 어두워질 수 있다 라는 거를 함께 공감하고자 앞에 서두를 얘기했고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이제 포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미 포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요거를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으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포텐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학교에 면접을 가거나 기관에 그 제안서를 가지고 같이 제출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뭐 이 포텐이라는 내가 사용할 교재가 무엇인지 그 교재는 아이들한테 어떠한 그 혜택을 줄 것인지 그 교재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알고 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교재를 채택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포텐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인지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포텐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바로 요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창의력을 기르는 교재인데요. 안에 내용 컨텐츠는 퍼즐 컨텐츠로 되어져 있고요. 그 퍼즐 컨텐츠가 문제를 푸는 지필 퍼즐이라는 거 하고 이렇게 교구를 가지고 그 사고력을 기르는 교구 퍼즐이라는 거가 같이 한 챕터에 어우러져 있는 창의 사고력 교재 교구입니다. 그래서 걔가 포텐입니다. 이렇게 요 도표로 가지고 포텐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상은 누가 되느냐, 뭐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서 차차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디지털 그 사고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포테는 어쨌든 이 모든 사고력을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하죠. 이 종합적 사고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는 뭐 어떻게 푸는 거지? 이거는 왜 그림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적인 거를 가르쳐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아이들이 집중력 있게 그 문제에 파고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몰입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창의력을 길러내게 하는 그러한 거가 포텐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바로 포텐에서는 관찰력을 가지고 논리적 사고력을 계속적으로 형성시키고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논리적 관찰력과 이 논리적 사고력이 컴퓨팅적인 사고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난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준 피드백 중에 너무 좋았었던 게 뭐냐면 포텐하고 나면요 코딩을 너무 쉽게 해요. 포텐에 있는 그러한 그 퍼즐들이 코딩하는 그 문제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한 거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컴퓨팅적인 사고력에서 길러지는 그러한 자본이 있어야, 그런 베이직 사고력이 있어야 디지털 사고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도 주입식 사고력이다, 뭐 맨날 쉬운 것만 하면은 아이들이 4학년 가면 수포자가 된다,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이제 그 편차가 수학도 싫어해, 컴퓨터 시간도 많아. 이제 학교 시간에는 정말 그야말로 예전에 그 운해형 아이들, 뭐 글 쓰고 글 읽고 창작하고 미술하고 이러한 시간은 조금씩 더 줄어들고 디지털 쪽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교육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견뎌야 되죠. 그 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백만 인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는 더 뒤로 미루지 말고 아이들이 쉽고 아이들이 재밌고 아이들이 빨리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한 문제를 하더라도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서 똑똑해지는 그러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해보자라는 거죠. 쉽고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지만 쉽고 재밌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시면. 그래서 포텐에는 퍼즐의 바나나라는 교재와 창의 퍼즐 포텐이라는 교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즐의 바나나라는 교재와 이렇게 포텐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원래는 포텐이 먼저였죠. 창의 퍼즐 포텐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만든 것이 퍼즐의 바나나이고요. 포텐과 바나나는 다 비슷한 이렇게 교재와 교구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 퍼즐식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교재 교구가 한 챕터 안에서 이루어진 퍼즐 교재 내용 구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재 그 대신 이제 퍼즐의 바나나는 A서부터 D단계, A, B, C, D단계로 해가지고 1호서부터 각 5호까지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창의 퍼즐 포텐은 스타트서부터 1, 2, 3, 4단계에서 총 5단계에 1호부터 10호까지 그래서 각 10권씩 해갖고 총 50권의 교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안의 내용은 포텐이나 퍼즐의 바나나나 비슷한 내용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례를 보면 여기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이런 식으로 1주에 지필 퍼즐, 교구 퍼즐이 이렇게 2주에 지필 퍼즐, 교구 퍼즐, 지필 퍼즐, 교구 퍼즐, 지필 퍼즐, 교구 퍼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포텐이 다른 그 사고력 교재와 그러면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필 퍼즐과 교구 퍼즐이 한 챕터에 그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가 하나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용적인 구성인 겁니다. 내용적인 거를 볼 때 그 어쨌든 모든 사고력은 아이들한테 종합적 사고력을 주는 것이 목표예요. 종합적 사고력 중에서도 이제 그게 수리력으로 만들어진 게 많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아이들한테 종합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인데 특히 종합적 사고력 중에서 디지털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에 중요한 거는 논리적 사고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여기 1, 2, 3, 4주에 다 들어가져 있기는 하지만 포텐의 퍼즐의 바나나의 2주차 거에는 공간 퍼즐로 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집중적으로 키우는 퍼즐들로만 들어가져 있다. 그래서 이 논리적 사고력을 가진 문제들이 종합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에 서포트를 하는 그러한 논리적 사고력을 더 보충해주는 그러한 걸로 교재 내용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주에 요 2주차는 특히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논리적 사고력 요 문제가 아이들한테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규칙에 다 맞춰야 되는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알고 좀 더 쉽게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양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한 문제, 두 문제, 니들이 요거를 규칙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러한 그 생각을 먼저 아이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마음 편하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포텐의 3주차는 교과 연계와 그 문제 구성이 교과 연계로 되어져 있어서 학교 수업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에는 이런 내용 구성을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자신 있게 포텐이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거를 상담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퍼즐의 바나나의 교재 특징을 잠깐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교재가 포텐 창의 퍼즐 포텐에는 없는 것이 바나나에는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규칙과 개념을 예로 쉽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서포트적인 그 어드바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 매 차시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자신의 생각을 넣을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QR코드로 정답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퍼즐의 바나나는 이러한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일 특징은 뭐냐면 퍼즐 입문용으로 강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퍼즐의 바나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 위에 있는 그 포텐을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A1이니까 스타트하고 맞겠죠. 그러면 A1을 하고 5건을 하고 스타트 10건을 하게 되면 1단계로 바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충분히 더 생각하는 그 힘에 대해서 기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포텐은
스타트서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방과 후나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선정을 하시는 교재는 바로 이 포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바나나에 대해서는 선생님 그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포텐하고 바나나하고 봤을 때 바나나는 너무 쉽고 유치해 보이거나 아니면 문제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그 바로 포텐으로 주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지금 바나나로 하신 선생님들은 훨씬 더 그 수업에 그 만족도가 높으세요.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이제 포텐으로 넘어갔을 때는 선생님이 오히려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것만 보고도 이거 무슨 퍼즐이에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할 정도로 바나나에 대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인지도가 이제 생기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어쨌든 좋은 그 내용에 문제도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좋은 거는 포텐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가는 교재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스타트와 1단계, 2단계 요 부분은 정말 아이들한테 디지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문제로서 손색이 없죠. 이 1, 2단계까지 저희 포텐을 하면서 스타트 1단계, 2단계를 꾸준히 한 아이들이 3단계, 4단계는요. 너무 쉽게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그런데 이런 그 3학년으로 바로 들어오거나 4학년으로 바로 들어와서 3단계로 바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3단계인데도 이러한 퍼즐적 문제, 그 논리적 사고력 문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이런 거를 먼저 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퍼즐의 그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퍼즐의 바나나는 이렇게 A, B, C, D 단계로 되어져 있고요. A 단계는 7세서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세나 1학년, B 단계는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저희가 딱 구성을 맞추어 가지고 커리큘럼을 했고요. 포텐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교구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퍼즐의 바나나에서는 요 스네이크와 요 소마 큐브만 한 번씩 더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제 겹쳐지는 교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은 이렇게 퍼즐의 바나나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포텐 창의 퍼즐 포텐은 스타트 이렇게 10호 1, 2, 3, 4단계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리큘럼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포텐은 이미 선생님들한테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연간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 연계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차시별 그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재를 선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텐을 수업을 하실 선생님들은 사실 이런 선생님들, 네, 저희가 이제 방과 후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하는 특별 설명이다 보니까 먼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에 방과 후 프로그램 교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이시거나 방과 후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내가 뭐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라든지 미술을 하고 있는데 다른 그 과목을 클립형으로 추가해서 교재를 하고 싶다. 요런 거를 접목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포텐을 또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교재 선택의 그런 거를 드리면서 포텐은 유치하고 6학년까지 단계별로 모두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현재 교재비는 저희가 소비자가는 이미 2만 원으로 그 가격이 올라가져 있지만 학교에는 15,000원으로 소비자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교재를 내실 때에는 15,000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의 방향은 주 1회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권 수업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12주가 1년을 해야 되는데 포테는 10호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퍼즐의 바나나로 같이 먼저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방과후는 정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분기당 2권씩 사용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정하셔서 교재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포텐이 10권밖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교재를 가지고 1단계로 1, 2학년 수업을 하면 내년에는 또 2단계를 해야 되는데 뭐 교재 교구가 막 겹치고 막 이런 말씀들은 이제 많이 하셔서 제가 한번 올해에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라는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방과 후 저희 교재만 가지고 지금 방과 후만 5년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저희 처음에 나왔을 때 나오지도 않은 그 책 가져다가 막 하셔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에 의한 저의 주관적인 제안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이 그 학력 격차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올해 방과 후 수업을 하신 올해 1학년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방과 후 수업을 못했잖아요. 학원 수업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방과 후를 아이들이 왔는데 1단계 스타트 하는 게 예전에 1단계를 1, 2학년이 할 때에는 1학년만 조금 힘들어 했었는데 올해는 2학년도 너무 힘들어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스타트로 다 바꾸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단 그 선생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그 2020년, 2021년을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도 허다하고요. 수학적 사고력은 뭐 말로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2019년도에 1학년이 2022년에 1학년의 수준과 같지 않더라. 조금 더 내려가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교재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주관적 견해로 가능하시다면 2023년에는 퍼즐의 바나나 A단계를 먼저 1호서부터 5호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에 3, 4분기 때 B단계로 들어가시면 아이들이 처음에 아주 쉽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B단계는 저희 포텐의 스타트 단계와 1단계의 사이의 그 수준으로 난이도로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는 방과 후가 1, 2학년과 3, 6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2학년 아이들한테는 너무 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논리적인 퍼즐이고 어쨌든 교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A 단계로 가다가 B 단계로 가서 이렇게 초반에 그 1, 2학년을 해보시고 3, 6학년은 2단계로 시작을 해보시면은 어떻나. 그 다음에 내년에는 요거를 했으니까는 1학년 아이들이 2학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시 또 이거로 할 수 없으니까 스타트 단계로 시작을 해보시고 여기에 3, 6학년이 있을 테니까 여기 친구들은 퍼즐의 바나나 C단계로 시작하고 3단계로 나머지는 들어가시면은 어떨까? 요렇게 제가 한번 그 커리큘럼 그 교재 시작하는 단계를 가이드를 드려봤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 견해고요. 스타트 요거서부터 시작하고 내년에 요거를 하던 요렇게 하던 어떤 것이든지 다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또 그 교재를 선택하시는 선생님들 보니까 저희는
그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호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2호 나가고 그 다음 3호 나가고 4호 나가고 이렇게 나가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선생님들의 교재 주문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었구나. 선생님들의 교재 선택은 교구로 선택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요번 달에는 요 교구로 해야 되겠다. 요번 달에는 요 교구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구만 가지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포텐에 이렇게 퍼즐의 바나나 커리큘럼도 있고 포텐, 창의 퍼즐 포텐의 커리큘럼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은 요거를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교재를 그 주문을 하시면은 될 것 같다. 커리큘럼, 연간 커리큘럼을 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그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가이드였고요. 그 다음엔 이제 한번 그러면은 포텐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선생님들이 요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물론 방과 후에는 이 포텐 인트로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방과 후는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포텐에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방과 후가 아닌 그 뭐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그 방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기관으로 가서 이러한 수업을 포텐 수업을 할 그런 기회가 있으실 때 인트로라는 거를 활용을 해보세요라는 의미로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포텐의 인트로가 올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포텐을 무엇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를 제시해주는 지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텐을 수업을 하고 싶은데 반응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고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체험활동 자료로 쓰이기 위한 그 도구이고 그 다음에 기초사고력 발달 단계에 대한 상담 자료. 이 상담 자료는 아주 그냥 깊숙한 상담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상담 자료를 위한 목적으로 인트로가 만들어졌는데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아이가 왔어. 7세야. 그러면 인트로 스타트 단계를 출력해서 줍니다. 아이가 왔어. 10세야. 그러면 인트로 2단계를 출력해서 아이한테 줍니다. 그래서 각 나이에 맞는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면은 되는데 그 진단 항목 12개에는 이렇게 기초 사고력 진단과 종합적 사고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문제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단 시간이나 체험 시간은 한 2, 30분으로 하면서 결과를 바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들로 각 두 문제씩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교구, 뭐, 이렇게 관찰, 뭐, 논리, 뭐, 융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첫 채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나면 이제 출력을 해 놓으시면 되죠. 정답지 모두를. 그래서 여기에 맞은 개수, 각각 다 두 문제씩이거든요. 그래서 맞은 개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 아이의 요거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총 맞은 개수가 3개 이하다. 근데 내가 스타트를 줬다. 그러면 바나나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거고 내가 1단계를 줬다. 그러면 스타트를 하세요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는 거지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진단은 선생님들도 모든 그런 거를 아셔야 돼요. 모든 진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이라는 것은 오늘 하는 거 다르고 일주일 후에 하는 거 다르고 1년 하는 거 달라요. 왜냐하면 그날 아이의 상황, 컨디션, 바이오리듬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시켜드리면서 아이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간단한 상담을 할 수가 있죠.
관찰력이 2고 수리력이 1인데 추리력이 0이고 논리력이 0이야. 아, 그러면 이 친구 관찰력이 굉장히 좋고 수리력도 잘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추리력과 논리력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진단 인트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에 의해서 아이들의 그 내용 결과를 해서 그 지표로 삼으시면은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진단을 하셨으면은 QR코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교재 개발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진단지나 정답지는 포텐 카페라든지 포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 출력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 회원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출력 가능하시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고 상담해보시고 포텐 단계 설정하셔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텐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설정되면 포텐 수업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을 하실 때 포텐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선생님들한테 계속 저 혼자 떠들고 이제 저 혼자 얘기하면서 왔잖아요. 선생님들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한 번씩 저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대답하는 걸로 해주시면 제가 저 혼자 따다다다다 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구나 느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제가 이 포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들은 듣기만 하시니까 그 조금 피곤하시거나 힘드셨을지라도 지금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원기 충전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도움되는 실질적으로 자양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오늘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지금 이 후반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럼 지금서부터는 이제 포텐 수업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교재든지 선생님들이 교재를 딱 보고 수업하세요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포텐에서는 조금 선생님들한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한테 먼저 아이들이 보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것을 관찰하는 질문을 만들어 주세요. 질문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 관찰 퍼즐을 오늘 아이들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오늘 그림 관찰 퍼즐을 할 건데 지금 여기 이거 과일들 보이잖아. 그치? 요 과일들, 요 오른쪽에 있는 과일들하고 왼쪽에 있는 과일들이 달라. 그 다른 부분을 너희가 찾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들도 딱 이거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들 뭘 보셨나요? 이 글씨를 보셨나요? 이 그림들을 보셨나요? 우리도 그림부터 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엇이 보이니? 이게 뭐니? 이거 뭐야? 라는 환기시키는 질문부터 먼저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거를 관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뭔지, 이거는 몇 개인지, 이거는 무슨 색깔인지 이렇게 그 전체를 보는 질문을 한 다음에는 이거는 얘네들과 얘네들이 지금 같은 듯 다르네. 그래서 얘와 얘가 뭐가 다른지 요거를 찾아내려는 거구나 하고 선생님이 질문 이해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질문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박만 보자. 우리 뭐 토마토만 보자. 우리 배만 보자. 이게 배인지 레몬인지
그렇게 아이들한테 부분으로 비교하고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질문을 하시면서 문제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수박만 보자. 니네 다른 거 보면은 안 돼. 수박만 봐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뭐야 하면 막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보지만 수박만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수박만 봐요. 수박만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왼쪽에 있는 수박과 오른쪽에 있는 수박이 뭐가 다르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비교와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기 요만큼이 요 그림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이러한 문제 이해를 하고 문제를 관찰, 비교, 분석하고 문제를 정리하고 이러한 식으로 그림을 보면서 퍼즐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아이들한테 어느덧 관찰력과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본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문제가 8문제야. 이거 언제 다 풀지? 이러한 내용이 선생님 머릿속에 먼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그 선생님이 먼저 준비를 해 가실 때 1번이나 2번은 반드시 내가 아이들하고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풀기. 그리고 반드시 이 본문 문제들 중에는 한두 문제는 아이들한테 푸는 시간을 주기.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내가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겠다 생각하는 문제를 선생님들이 포인트로 선별을 하셔서 그 포인트 문제를 먼저 선생님하고 하는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이 한두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냥 퍼즐 정리할 때 같이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과제로 내주시는 거.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학교에다가 책을 두고 가서 그 과제를 내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러면은 뭐 놔둬야 되는 거죠. 못 푼 문제는 놔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의 그날의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막 뭐 왜 이거 안 풀었냐, 뭐 안 돼, 큰일 나요, 막 이런 얘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푸는 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한두 문제를 풀게 하는 시간을 꼭 주게 되면 나머지 못 푼 문제는 한두 문제란 말이죠. 그런 문제는 시간이 있는 아이들은 풀 수 있고 시간이 없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못하는 아이한테 능력이 안 되는 아이한테 그거 억지로 깨어서 하게 하는 거는 고문이라는 거죠. 이제 문제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생각이지만 선생님들이 잘 융통성 있게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선생님들하고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트로미노 퍼즐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테트로미노 퍼즐 시간이야.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무엇을 어떤 말로 시작을 해서 이 수업을 아이들한테 인지시켜 주실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테트로미노 퍼즐에 대해서 이제 테트로미노가 뭘까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테트로미노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 가지고 우리 테트로미노가 뭘까? 테트로미노가 뭐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이들한테 멍 때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테트로미노 퍼즐이 도대체 뭘까? 그냥 이렇게 이런 거는 그렇게 넘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할 게 테트로미노 퍼즐이라는 건데 한번 보자.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보여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보이는 거를 선생님이 딱 캐치해서 얘들아 여기 이렇게 무슨 그림이 있네 위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위에 그림을 보겠죠. 이 위에 그림을 자세히 지금 그림이 위에 그림이 몇 개야? 말해보게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어렵지 않잖아요. 5개의 이 그림이 공통점이 있다. 이거를 한번 말해볼 사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봐야 되고 요것도 봐야 되고 애들이 이걸 다 보겠죠. 자,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5개의 그림의 공통점은 뭘까요? 4개의 종류만치. 와, 선생님 성함이 어디죠? 확보라요. 네, 박보라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네, 김지영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그림만 보게 하는 거죠. 4개의, 공통점이 뭘까?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관찰을 하겠죠. 근데 보니까 4개의 네모가, 얘도 4개의 네모가, 애들은 네모라고 할 수 있잖아요. 4개의 네모가 있어요. 그거를 똑같은 네모라서 요거를 정사각형이라고 하는데 모든 그림이 4개의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테트로는 4개, 4라는 의미이고 미노라는 거는 이렇게 정육면체 아니면 정사각형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정사각형이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양들을 테트로미노라고 해.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너네는 몰라도 돼.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놓으시고 우리가 안 거는 뭐예요? 이렇게 4개의 정사각형이 만들어진 모양이 이런 모양도 있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모양 한번 그려보자. 이 모양 한번 그려보자. 이 모양 한번 그려보자. 요 모양 한번 그려보자. 요 모양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요러한 4개로 만들어진 요런 모양이 있구나. 그 다음에는 그럼 한번 밑에 그림도 한번 보자. 밑에 그림에는 너희는 뭐가 보이니? 그러면 뭐 이상한 네모표도 있고요. 아까 그 위에 봤던 거 그것도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빈칸이 이렇게 있는 네모표가 있고 그 밑에 요런 모양의 테트로미노가 있구나. 근데 요거를 요렇게 보니까 여긴 요렇게 되어져 있어. 얘가 요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네. 요 문제는 여기 빈 곳에다가 여기 빈 곳에다가 요 테트로미노 모양을 넣으세요 하는 그러한 퍼즐 문제인가 보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을까? 요거는 뭘까? 하고 또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여기에 이렇게 1, 3, 0이 있고 여기에 1, 1이 있잖아.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색칠되는 그 모양이야.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말해봤자 아이들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거 들어가자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건가 보다. 근데 여기 X가 왜 되어져 있지? 이거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X가 왜 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오른쪽에 보니까 0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의 눈을 이 표에 있는 숫자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0이 있는지, 왜 0에는 X가 되어져 있는지, 그거를 아이들하고 보면서, 여기에는 3이네. 여기는 3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여기에는 1이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지? 여기는 2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지? 이거를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질문 하나하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관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요 테트로미노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문제인데 요 테트로미노 여기 밖에 볼 때 아무렇게나 넣지 말고 요 숫자 표대로 넣으라는 거구나. 그러면 0이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에는 넣지 말아라 라는 거구나. 3이 있으면 3개를 색칠하라는 거구나. 요렇게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네 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번을 한번 풀어보자 하면서 1번으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문제를 볼 때요. 아이들은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형이 이런 게 있으면 딱 이 그림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 하면서 바로 도형을 넣어보는 직관적 접근이 있고요. 요렇게 표가 요렇게 여긴 0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3개니까 여긴 색칠해. 여기 하나니까 요 모양이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 색칠해. 요렇게 표를 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직관적 방법과 논리적 방법 중에서 뭐가 더 많을까요? 직관적. 그렇죠. 아이들은 직관적 접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논리적. 그렇죠.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딱 보면 선생님들은 이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X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어른들의 시각에서 먼저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 표를, 요 도형을 여기에 넣으려면 어떤 모양으로 넣을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넣을 수 있나 아이들한테 한번 그려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넣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도 넣을 수 있구나. 또 어떻게? 그렇지. 또 다른 사람 어떻게 넣을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그렇네. 이렇게도 넣을 수 있네. 이거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개념 하나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를 선생님하고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1번에는 이러한 테트로미노를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거구나.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거구나.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 회전 가능이라고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지요? 그렇지. 얘를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얘기이네요. 요거를 아이들하고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여기는 근데 흐리게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미 0은 x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양밖에 되지 않을 때 이 모양이 여기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느 게 맞을까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우선은 넣어본 다음에 맞는 방법을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가 바로 요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요 숫자로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뭘 먼저 할 수 있나? 여기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다 떠올리면은 하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우리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 먼저 이것부터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요 방법과 요 방법이네. 그럼 무엇이 맞을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뭘로 들어가나요? 직관으로 두 가지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논리로 정답을 찾는 거죠. 얘가 3개고 얘가 2개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테트로미노 퍼즐을 가지고 여기 0, 3, 1, 여기 1, 2, 1 요거는 왜 있을까? 이거부터 해가지고 요거대로 여기가 3개니까 여기 3개 칠하고 여기가 2개니까 여기 2개 칠해야 돼. 그럼 요 모양이 돼. 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논리적인 방법을 먼저 알려주는 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게 이러한 문제를 풀어요. 창의력에서 더 중요한 건 직관력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직관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논리력을 더해서 완전한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수업 방법을 선생님들이 해나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퍼즐이잖아요. 퍼즐이니까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논리적 과정을 가게 되는 그거를 하시려면 관찰하는 문제, 질문을 자꾸 주시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럼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뭐부터 해야 되지? 왜 여기는 세 개지? 왜 여기는 하나지?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은 무엇이 있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으로 대답을 하고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테트로미노 퍼즐을 가지고 한번 지필 퍼즐 그 체험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해드렸고요. 포테는 좋은 게 이렇게 지필로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했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구 시간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교구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교구를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이들이 이렇게 교구를 관찰할 시간은 언제일까요? 매 시간 교구를 관찰할 필요는 없죠. 오늘 처음 이 교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처음 한 시간만 선생님하고 이 교구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교구 관찰하는 것도 선생님이 일일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오늘 새로운 교구를 받았네? 그러면 이 교구는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색깔이 있고 개수는 몇 개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이거를 한번 너희들이 한번 해보자 하는 시간으로 선생님이 딱 1분 줄 거야. 아니면 딱 2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한테 교구가 있으니까 얘기해보라 그러면 선생님 초록 색깔, 노랑 색깔 큰 삼각형 2개 있어요. 선생님 세어보니까 7개인데요. 뭐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이런 모양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실 시간을 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다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박수 쳐주시고 맞아. 요 탱그램은 이렇게 7가지의 도형들이 이런 크고 작은 7가지 도형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하시면서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자유롭게 미션을 해결하는 교구 시간으로 주시면 됩니다. 포텐의 교구가 초반에는 교구로서도 논리력을 주겠다. 다른 방법에 논리력을 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교구를 같이 그 한 챕터에 넣은 거였는데요. 수업을 쭉 하다 보니까 교구는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힘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이 된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이제 포테는 아이들한테 교구 시간은 재미있고 그 창의력을 업데이트 해주는 시간으로 바꾸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구 시간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나도 못 만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외워서 아이들을 이거를 만들게 하지? 막 이러한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선생님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그리고 그거를 딱 보여주시고요.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이거 너희들 대부분이 모르는 것 같구나. 그러면 지금서부터 기억력 게임을 할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정답을 딱 보여줬다가 딱 다시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보고 생각난 대로 만들어 보기 뭐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 못 만드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2-3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만들게 하거나 이도저도 다 오늘 아이가 막 싫어하고 교구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네가 만들고 싶은 창작품만 오늘 만들다가 가도 좋아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많은 가변성을 이 교구 시간에 주되 중요한 거는 창작품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내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만들 거다라는 그것만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 만들 거예요 라고 만드는 거하고 막 만들고 이거 기린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명심하고 교구 시간은 다양한 그 체험, 놀이 시간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인증샷도 찍어주시고 이런 거를 그 방과 후 그런 공개 수업 시간에 사진 붙여놓거나 학부모님들한테 보내서 상담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7교 수업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한 거는 무엇이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라 하시고요. 그 다음 중간 들어보라 하시고요. 이 중간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엎어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들어보자. 그 다음에 요거 작은 거 들어보자. 그러면 작은 거 2개로 요 중간 삼각형을 가려봐, 업어봐. 이런 거가 될 수 있니? 이런 거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아이들하고 요게 원리예요. 탱그램의 원리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탱그램 시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중간 삼각형은 요 작은 삼각형 2개와 같다. 요 네모도 작은 삼각형 2개와 같다. 요 평행사변형도 작은 삼각형 2개와 같다. 요걸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엎어보게 하고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에 엎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 삼각형, 요 작은 삼각형을 1이라고 했을 때 요걸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몇이 되는 거예요? 그쵸? 2. 얘도 2. 얘도 2. 그러면 얘는 몇이 되는 거니? 하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탱그램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그 모양도 만들어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걸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탱그램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요거를 만들어 봐라. 요렇게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든 다음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 모양, 제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냅니다.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 중에서 가장 넓이가 큰 거는 어떤 모양일까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했을 때 가장 넓이가 큰 거는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질문을 저희 조카들한테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카가 하는 말이, 와, 김 선생님 오늘 완전 우등생이신데요. 2번 맞았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지만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조카한테 말했더니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작은 삼각형을 가지고 1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이었어요? 얘는 2였잖아요. 얘는 몇이었어요? 얘는 4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의 넓이는 몇이 됩니까? 7이 되잖아요. 그쵸? 얘는 4였고 얘는 얼마였죠? 2였고 2였고 그러면 얘는 8이 돼요. 그쵸? 얘는 2였고 얘는 2였고 얘 2였죠. 그러면 얘는 6이 되네요.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나서도 물론 이 탱그램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 모양을 가지고 이러한 모양 만드는 것이 먼저의 미션입니다. 만약에 모양을 만들지 못하면은 선생님이 여기 하나 넣어보고 요거 2개는 한번 네가 넣어봐 이렇게 모양 만드는 게 먼저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낼 거야. 이거 문제 맞추는 사람 오늘 선생님이 요거 뭐 초콜릿 하나 준다. 이런 거 아니면 스티커 하나 준다. 이러한 시간으로도 만들 수 있죠. 그럼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만들다가 말고 선생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왜 우리가 선생님하고 원리 할 때 요거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원리를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요거를 알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4, 5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만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무한히 많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그 교육을 들으시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수업할 수 있는 이거는 또 다른 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그냥 단순하게 여기 집이 있으니까 이거 만들고 집 다 된 사람은 오늘 집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끝내는 거와 이 집은 그러면은 숫자를 모두 더하면 몇이 될까? 막 이렇게 그런 수학 시간으로 갑자기 막 바꿔보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겠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 못 맞췄던 아이들도 이거는 막 서로 막 계산해가지고 맞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에 몇이 될까?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숫자 계산해가지고 저요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교구 수업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지금 수업 체험으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고력 교재면서 포테는 퍼즐 교재, 퍼즐을 컨텐츠한 교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수업처럼 문제 읽고 문제 보고 문제 잘 읽어봐. 문제 속에 답이 있어. 그러면서 막 문제 해결하게 하면 어려워, 힘들어요. 아이들은 이런 거지만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몇일까? 뭐 아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퍼즐을 게임처럼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재밌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질문에 달려있다. 질문은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맞추려고 막 손들고 이런 거에서 아이들은 또 관찰을 또 하게 되고 그러한 수업으로 아이들을 자꾸만 리드를 해 나가시면 포테는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수업이 그 커리큘럼이 내용 구성이. 그러면 아이들이 6개월 정도 되면요. 자기가 그 문제의 퍼즐을 오늘은 이거 무슨 퍼즐이야? 이러고 이제 보는 그러한 방법으로 논리적 경험이 쌓여서 그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텐의 교구는 이렇게 스타트서부터 4단계까지 교구는 총 20종류밖에는 안 돼요. 하지만 이러한 교구들이 단계가 높을수록 미션에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나나 교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겹치지 않는데 소마 큐브하고 스네이크만 겹치는 그런 교구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포텐이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요 교육 지원 서비스라든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혜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의 교육 지원 서비스는 일단은 선생님들이 포텐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 내가 좀 딸리는데 그러면 매주 매달 줌 정기 온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자꾸 들어야 선생님들도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계속 들으셔도 되고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텐의 모든 교재, 바나나든 포텐이든 USB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열어놨던 그런 화면 문제 나오고 정답 나오고 이렇게 모든 것이 그 USB에 제공이 돼서 그 나와져 있는데 지금은 이게 유료입니다. 그리고 전교재 동영상도 포텐 스타트서부터 4단계까지 그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해서 그 전교재 동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3단계 2호의 5번 문제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3단계를 2호를 쭉 보면 거기 5번쯤에 클럿을 갖다 컷을 갖다 대시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방과후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자격증을 그 요구합니다. 그럴 때 포텐은 창의사고 퍼즐 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에 등록된 자격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시거나 포텐에 필요한 모든 이런 제안서라든지 커리큘럼 이런 것이 자료가 다 제공이 되고 있고 포텐 퍼즐 대회로 연계도 하실 수 있는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교재에 대한 그 교재를 만약에 선택을 하시면 방과후 이 교재를 선택을 하시면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더 많은 혜택을 여기에서 추가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드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번에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그 혜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는 교재가 소비자가가 15,000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강사 선생님들은 또 따로 프리랜서로 이렇게 강사 교재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포텐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해서 승인을 하면 선생님들이 12,000원으로 교재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올랐죠. 저희도 교재값도 올랐죠. 종이값 올랐죠. 교구 플라스틱 값 올랐죠. 원자재 값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에 교재값, 소비자값 저희가 2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모든 것을 다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구입가만은 동결하자. 왜냐하면 어차피 다 저희가 힘든 만큼 선생님들도 힘든 그 과정을 코로나 시대 때 같이 겪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조금 괜찮아지시려고 하시니 그런 거에 교재비가 문제가 되면은 안 된다 해서 동결을 시켜서 선생님들한테 방과 후 학교가 되시면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바로 승인을 해드리고 1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 퍼즐 포텐과 퍼즐의 바나나는 모든 것이 파일로 교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모두 원래는 6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료로 이 설명회를 듣고 신청을 하시고 수업을 하시겠죠. 신청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신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한테는 이 USB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저희가 다음 달 11월 달에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비가 지금 교구까지 합쳐서 16만 원입니다. 그거를 교육비는 빼고 자격증 발급비하고 교재비만 해서 5만 원으로 저희가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단 요 설명회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11월 자격증을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동영상이 1부터 네,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1부터 스타트서부터 4단계까지 아까 교육 동영상이 다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교육 동영상을 랜덤으로 2단계까지 무료로 파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저는 스타트하고 1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스타트하고 1단계 저희가 전체 그 홍보를 위해서 스타트 1호는 다 볼 수 있게는 열어놨지만 나머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랜덤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도 제출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그거를 가지고 교육용 한번 보고 교재도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미 자격증 취득하신 선생님들은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혜택을 뭘 드려야 되나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텐 샘플 교재. 그래서 스타트나 아니면 1단계 포텐 교재 한 권과 그 다음에 퍼즐의 바나나 뭐 A단계를 원하시면 A단계, B단계를 원하시면 B단계 이렇게 해서 샘플 교재를 2권을 선생님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그 설명회를 같이 들으시고 진짜 방과 후로 많이 그 내년에 제안서 제출하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서부터 11월 중순까지 교육부에 프리랜서 방과 후 강사 선생님들 그 모집하는 공고가 이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 제안서로 선생님들이 그 제 학교에다가 그거를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고 그때 제안서 내시면서 학교에서 필요 자료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본사로 연락을 해주시면 필요한 그런 자료,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들 모두 다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그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선생님들이 아직도 잘 모르셔서 제가 이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저희 포텐은 이렇게 아직도 계속 이렇게 신문에 광고로 나가고 있거든요. 중앙일보에 일간 스포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한 달에 2번씩 저희가 이렇게 포텐 광고도 나가고 맨날 퍼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퍼즐 나갑니다. 수도크 퍼즐. 이거 저희가 중앙일보에 제공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중앙일보에다가 저희가 돈 주고 이거 내주세요 한 거냐? 아니에요. 중앙일보에서 이런 퍼즐 회사들 다 컨택해보고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2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채택이 돼가지고 올해에도 다시 계약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하는 거거든요. 포텐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는 저희가 일반 시중에 푸는 교재가 아니고 이렇게 방과 후나 아니면 학원이나 아니면 공부방이나 이런 데로만 들어가는 B2B 교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점을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포텐의 장점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쭉 말한 게 다 포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교육원 외에도 저희가 방과 후나 돌봄 학교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사에서 이렇게 직방으로 하는 그런 학교들인 거고요. 저희가 또 지사에서 방과 후 학교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포텐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방과 후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그 협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참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다 1대1 수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거를 다시 진행하는 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올 다 우리가 전면 마스크 벗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코칭에는 이렇게 3대 코칭 스킬이 있는데 포텐은 요 스킬을 다 활용한 그런 수업 방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질문으로 수업하시고요. 칭찬으로 동기부여 해주시고요. 경청으로 라포를 형성을 하시면 그 수업이 왜 아니 즐겁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코칭 멘트를 입에 달고 사세요. 그래서 뭔가를 해다 틀렸다 그래도 잘했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포텐의 모든 설명 준비한 거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한번 잘했어를 크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잘했어.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포텐으로 이렇게 되면은 좋겠고, 공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창의사고 퍼즐 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본사 줌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11월 달에 셋째, 넷째, 다섯째 주 화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은 신청서에 작성을 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창의퍼즐 포텐에 대한 그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세요? 뭐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